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단체급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 단체급식 책은 한 번씩들 다들 보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단체급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론에서도 한 번 하고 이제 이 이론에 이어가지고 문제풀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문제풀이는 이론하고는 조금 다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장선에 있지만 공부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야 되는 게 또 하나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풀이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 그 이론 공부할 적에는 복습을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항상 그날 했던 내용 그날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활용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문제풀이 때는 그걸 활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 문제풀이에서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습이에요. 그래서 예습하고 복습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럼 예습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큰 게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는 예습을 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건 50%밖에 되지를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시중에 나가보셨잖아요. 시중에 나가보면은요, 영양교사용 그 문제집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밖에 나가서 영양교사 문제풀이 문제집을 사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게 되지를 않아요. 상황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학원 문제집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수업 시간에 본 다음에 나중에 복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맞닥뜨려가지고요, 이 문제를 처음 맞닥뜨려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한번 봤던 거 다음에 푸는 건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푸는 것이 나은지를 연습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습을 꼭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습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나가는 분량이요, 7장에서 9장 정도의 분량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좀 많거나, 우리 또 그 단체급식 계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거나 설명할 내용들이 많을 적에는 한 7장. 근데 그렇지 않고 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9장까지도 나가요. 그래서 보통 7장에서 9장 분량이 우리가 보통 나가는 분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다음 주는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리 고지를 할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는데, 문제를 풀어보고 예습을 하는 건 방법은 되게 다양하지만요,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이 문제 혹시 풀어보셨어요? 혹시? 오늘 앞에 부분?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부분 문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하긴 하겠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아요? 네, 기억이 나요. 분명히 그 이전에 지금 공부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요 문제풀이는 예전에 했던 이론 수업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시 복습하고 재구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재구성한 것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또 복습하고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오늘도 이제 한 7, 8장 정도 진도를 나갈 텐데요. 그럼 거기가 딱 어디까지냐? 그 메뉴 평가까지예요. 그럼 이제 메뉴 평가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공부한다는 건 이거예요. 문제집을 먼저 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론책을 펴가지고요, 거기 분량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는 거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이런 내용이 중요했지. 그럼 3번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론을 복습한 상황에서 뭘 풀어야 되냐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문제를 풀어서 이게 이렇게 요 이론이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습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어오는 게 아니라요, 먼저 이론 공부를 한 다음에 책은 덮어야 돼요. 책은 덮고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시험 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게 시험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풀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그 앞에 거기 해당되는 이론을 공부했잖아요. 이론을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면 조금이라도 기억이 잘 나겠죠. 그럼 그 상황에 풀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연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예습을 해오지 않는 순간 이 수업은 받아쓰기 시간이 돼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보면 또 이렇게 써야 될 내용들도 많은데 그냥 그거를 그럼 계속 쓰고 있으면 팔 아파요. 받아쓰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가지고 오시고 모르는 거 굳이 안 해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럼 모르는 건 체크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수업 시간에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혹시 잘못 이렇게 착각해서 답을 작성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두시고 체크를 했다가 마지막에 뭐 하시면 될까요? 복습을 다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복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습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예습이 그냥 단순히 예전에 공부했던 거 그냥 예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론 내용들을 다시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워밍업 프린트라는 걸 또 하나 받으셨죠. 그게 항상 수업 전에 나갈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항상 워밍업 프린트가 나갈 텐데요. 이 워밍업 프린트에서는 오늘 할 분량의 내용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리 예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한 거 또다시 복습하는 예습 차원의 그런 내용에다가 그다음에 가로넣기 문제들도 우리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연습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밍업 프린트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복습 플러스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면은 착각하고 있었던 내용, 모르고 지나쳤던 내용들을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으시고 마지막에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뭐 하시면 되냐면 복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정도 하게 되면은요, 이론 내용 다시 복습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 풀어보죠. 이걸 복습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여러 것들로 만드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 했던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한 번에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또 다시 한번 다시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확실히 이 여름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습은 되도록이면 아니에요. 반드시 예습은 꼭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평가 영역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577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평가 영역은 뭐 여기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한 10% 정도 차지하니까 한 8점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유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이제 논술형이 없어지면서 기입형과 서술형만 남아요. 그렇죠? 기입형과 서술형만 남는데 그것도요. 예전에 서술형이요. 4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4점짜리로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기입형 2점과 그 다음에 서술형 4점짜리 정도의 여러분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연습을 해두시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구성하도록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뭐 그 외의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연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첫 시간이니까 이제 뭐 우리 제일 먼저 단체급식의 개요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뭐 단체급식의 개요부터 이제 메뉴 평가까지 내용을 다 해요. 우리 이론에서 따지면 한 2주 했던 걸 이제 한 주에 몰아서 하는 거라고 뭐 한 주 반 정도의 이제 한 주 반 정도의 내용을 몰아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 워밍업 프린트요. 풀어두셨나요? 자, 이제부터 이제 항상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요. 워밍업 프린트도 반드시 풀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정도 이렇게 가로넣기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는 정도는 되는지 연습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거는 어디 가서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수업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워밍업 프린트부터 들어갈까요? 자, 워밍업 프린트 봅니다. 자, 1번 집단급식소란 뭐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영리겠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에게, 그렇죠? 특정 다수에게요. 그러니까 한 사람 뭐 이렇게 다수긴 다수인데 뭐 불특정이 아니라 특정 다수겠죠. 학교 급식이면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 급식이면 뭐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이 집단 급식소였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주로 이제 봤는데요. 학교 급식의 목적, 그러면 가장 기본은 뭐였냐면 합리적인 영양 섭취가 목표였죠. 자, 합리적인 영양 섭취, 뭐 균형 잡힌 영양 섭취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는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었죠. 다른 곳은 벌써 식습관이 다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심신을 발달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게 학교 급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단체 급식의 개요 파트에서 좀 건질 만한 게 바로 뭐였냐면요. 급식 체계와 관련된 거였죠. 급식 체계. 자, 그러면 우리 3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오래된 형태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단체 급식소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래적인 급식 형태로서 음식의 생산, 분배,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걸 바로 뭐냐면 전통적 급식 체계예요. 그래서 전통적 급식 체계는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장점도 우리가 배식하기 직전에 음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어땠어요?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근데 반대로 이게 모든 과정이 하루에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죠. 피크타임이 존재한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파악하고 장단점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전통적 급식 체계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자, 이거는 음식을 조리 후에요. 일정 기간 냉장 또는 냉동으로 저장한 후에 필요한 때에 재가열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급식 체계로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조리 저장식이죠. 그래서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는요. 미리 생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획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인력 관리가 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단점은 그거예요. 냉각해야죠. 냉장 보관해야 되죠. 냉동 보관해야 되겠죠. 그거와 관련된 시설 설비 투자비가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또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공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보고 장단점을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조리 저장식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공동조리장에서 음식을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에 인근에 최종 급식소로 운송을 해서요. 이곳에서 음식의 배식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게 특징이었죠. 이게 바로 뭐였냐면 중앙공급식이요. 그래서 중앙공급식 급식체계였죠. 그럼 여러분 중앙공급식 급식체계의 장점은 뭐예요? 공동조리장에서 대량으로 조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도 대량 생산, 대량 구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생각해보세요. 공동조리장에서요. 대량 생산할 때 표준화된 방법으로 하겠죠. 음식의 질이 다 어떨까요?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점은 다 뭐에서 오는 단점 생각하시면 돼요. 운송, 그렇죠? 운반에서 오는 단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중앙공급식 급식체계가 됐죠. 그 다음에 6번 조리저장식 급식체계는 조리된 음식의 저장 온도에 따라서 0에서 3도 정도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조리 냉장 방식. 그 다음에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는 조리 냉동 방식으로 나누고요. 진공조리법이 뭐도 있었을까요? 수비드, 그쵸? 수비드 방식이에요. 여러분 수비드 방식은 조리 냉장 방식의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맞추기 쉽고요. 식재료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요. 메뉴를 융통성 있게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노동력 활용이나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거. 이거 어떤 급식체계일까요?
그죠. 이게 바로 전통적 급식체계의 장점과 단점이었죠. 자, 그 다음에 8번. 조리 저장식 급식체계는 조리된 음식의 저장 방법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그 중에 어떤 방식은 익히지 않은 식재료를요, 플라스틱 파우치에 넣고 진공 포장한 다음에 완전 또는 반조리한 후 급속 냉각해서 냉장 상태로 저장하는 것으로 개별 포장 음식에 많이 이용되는 방식. 이거 뭘까요? 그렇죠. 이게 수비드죠.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수비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식품 제조업체 또는 가공업체로부터 완전하게 조리되어 제품화된 음식을 구매해서 제공되는 형태. 그게 바로 뭐였어요? 조합식, 그쵸? 조합식 급식체계고요. 이런 조합식 급식체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편의식 급식체계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10번.